안녕하세요.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준 원장입니다. 네. 제게는 통증 환자분들, 마비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22년째 마비와 통증 환자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참 즐거운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비 질환은 뭐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반신 마비와 같은 경우도 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도 있지만 척수 쪽에 혈종이 있어서 누르고 있거나 또는 디스크 수술 중에 혈종이 생기거나 감염이 생긴 경우 또는 지금 오늘 설명드릴 환자분처럼 척수 경색이라 하여 뇌졸중, 중풍처럼 뇌혈관이 막히듯이 척수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척수 경색으로 인한 마비도 있습니다. 척수 경색으로 인한 마비는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후유증이 남고 있고요. 근데 이 오늘 제가 설명드릴 환자분은 척수 경색임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많이 좋아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제목 척수 경색 엎혀서 진료받으러 왔는데 이제는 한약이 무슨 효과가 있냐는 사람들 앞에서 당상이 걷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척수경색은 초기 진단이 어렵고 다른 척수질환 또는 마비질환과 오인되기 쉬운 질환입니다. 얼마 전 먼 곳에서 어렵게 내원하신 중년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거동이 안 돼서 가족분들에게 엎혀서 힘들게 내원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내원하기 한 2개월 전에 척수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렵게 서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대소변 마비도 있고 감각도 떨어지고 통증도 칼로 자르는 것과 같이 심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기를 척수경색은 회복이 어렵고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평생 휠체어를 타고 생활할 것이라고 해서 환자분은 굉장히 공포심에 어, 검색을 해보시다가 저희 한의원을 우연히 알게 되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척수질환은 그 예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재활 치료와 마찬가지로 한방 치료 역시 조기에 치료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치료해 보면 확실히 초반에 오신 분들이 예후가 좋았습니다. 당연하죠. 어떤 상처든 처음에 잘 치료하듯이 신경재생 한약이라는 것은 신경재생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할수록 아무래도 뭐든 재생력이 좋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환자분은 2개월 만에 내원하셨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셨습니다. 급성기보다는 이제 재활 시작할 무렵부터 한약을 드시면 좋고요. 급성기에는 이 뭐 이렇게 뭐 척수염 환자분이나 뭐 감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를 많이 써서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신장이 안 좋거나 그런 수치들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한약을 쓰는 것이 좋고요. 저는 보통 수치가 정상이라면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적극적으로 한약을 드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약을 처방할 때 드시던 양약을 끊는 것은 아니고요. 양약은 그대로 드시되 그 드시는 양약에 맞춰서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는 여러 가지 신경 안정제, 뭐 진통제 어, 등 약을 복용하셔도 안전하게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이기 때문이고요.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한의사들 중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마친 사람이고 짧게는 4년에서 뭐 길게는 10년 이상 양한방 협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약을 드시더라도 비교적 안전하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22년 동안 처방을 해오면서 뭐 간이나 신장 수치가 올라간 케이스가 5케이스가 안 되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한의학도 처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일반적인 척수경색 환자를 추적 관찰하는 증상과 예후가 있는데요. 81%의 환자가 휠체어가 필요했고 86%의 환자는 방광 카테터 유치가 필요했습니다. 생존자 중에서 42%는 휠체어가 필요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54%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소변줄을 끼워야 되는 상태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휠체어 신세를 지거나 또는 대소변 마비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경우인데 이 환자분은 그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병원 치료의 척수경색 환자는 10명 중에 8, 9명은 초기에는 휠체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추후에도 절반 정도는 휠체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한방 치료에 대해서 불신하였다고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한약에 뭘 넣는지 알 수도 없고 많은 의사분들은 한약은 무조건 간에 안 좋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죠. 뭐 의미가 없을 거라고 한약이 의미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했던 여러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오신 의사분들이 뭐 한약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제가 간 수치가 높은 환자분들에게 간 수치를 조절해주고 내려주는 한약을 쓴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뭐 여러 계속 같이 진료를 하고 하면서 그 한약만으로도 간 수치가 조절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간 수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 수치가 내려가는 현상들을 보고 또 마비 환자분들이 월등히 호전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한방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같이 협진을 하고 또는 한방적인 치료만으로 어, 해보도록 오히려 더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재활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운동 외에는 없고 그마저도 장애가 남을 것이라고 병원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환자분은 병원의 말에 듣기보다는 한방 치료를 병행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뭐 한의학에 대해서 전공을 하지 않은 의사 말을 듣는 것보다 한의학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또 양한방 협진을 한 사람들의 경험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문만 조금 찾아봐도 한의학적인 치료가 마비 질환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한의학의 마비 치료 역사가 2000년이 넘습니다. 척수경색이라는 말을 표현하진 않지만 위증이라는 단어로 마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치료와 처방들이 있었고 이런 치료들도 역시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실증을 하고 고증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과학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 병원에서는 한약 복용을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저 역시 한의사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만 무조건 환자분에게 100% 좋아집니다. 무조건 걸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예후가 정말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경재생한약이 분명 과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마비 환자의 재활에 도움이 되지만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다면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죠. 돌팔이라면 한 명이라도 나았다면 다 나을 거라고 어? 침소봉대에서 말씀할 거고 저 같은 의료인이라면 한 명이라도 나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함부로 낫게 해드린다고 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환자분께 좋아진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니 꾸준히 신경재생 한약을 드시도록 말씀드리고 최소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드시라고 했습니다. 마비는 우리 몸에서 제일 회복이 느린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한두 달 만에 호전되는 경우보다는 수개월에 또는 1,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은 과거에 한약을 드시고 간 수치가 높았다는 적이 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뭐 부자라던가 뭐 반하라던가 이렇게 간 수치를 높이는 영향이 있는 약재들을 포함된 한약을 드셨던 모양입니다. 신경재생 한약은 간 수치를 높일 만한 한약재를 넣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2년간 처방을 해오지만 간 수치나 신장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는 5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처방하는 약제는 제약회사에서 중금속 검사 및 농약 잔류 검사도 마친 전문 한의약품이고요. 환자분은 근육이완제, 콜레스테롤약, 항응고제, 변비약, 방광약, 신경통약, 위장약, 마비 환자분들은 많이들 이렇게 드시죠.
복- 복용 중이셨고, 저도 이제 이런 양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신경재생 한약이라는 것은 신경 기능을 돕고 신경재생 억제 물질을 차단하는 등의 신경재생 효과 또는 신경 기능 회복 촉진 효과가 있는 약이고, 그 외에도 재활을 위해서 체력과 근력 및 회복력을 높여드리는 보약이 들어갑니다. 한약을 복용하면서 환자분은 예상과 달리 빠른 회전을 예상과 달리 오타가 났네요. 빠른 호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환자분은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대소변 마비도 다행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치료해 보면 걷게는 되는데 대소변은 회복이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뒤늦게 회복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근데 이분은 두 가지 다 모두 빨리 회복이 되셨고요. 결과적으로 장애가 남을 것이라는 병원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걷게 되었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회복된 거는 그만큼 치료도 빨리 시작하셨고, 한의학적인 치료도 빨리 시작하셨고, 환자분의 회복력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뛰어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환자분의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었고요. 그런 점이 또 예후에도 좋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마비, 신경 쪽 질환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에 따라서 예후가 확실히 다릅니다. 음,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물론 마비 질환인데 근심 걱정이 안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게 도가 지나치게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수록 몸에는 회복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면 막 근심 걱정하는 분들은 확실히 호전이 느리고요. 에이, 낫겠지 뭐. 잘 나을 거야. 나을 수 있을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빨리 좋아집니다. 회복이 어렵다. 한약은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재활을 포기하고 한약도 포기하셨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회복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척수경색은 10명 중에 한두 명만 좀 비교적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환자분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셔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좀 남았고요. 완벽하게 좋아질 때까지 계속 운동하고 한약 복용하시면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척수경색이라는 병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도 후유증이 많고 또한 예상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병이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열심히 재활 치료 받는 것 중요하죠.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헬스장에서 열심히 할 때 여러 가지 영양제와 보충제를 먹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질환은 신경이 마비되고 근육도 다 위축된 질환입니다. 단순히 재활 치료만 한다고 쉽게 회복이 되긴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힘들 때 보약 먹듯이 내 재활에 활력을 불어주는데 보약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또 신경이 재생하는데 충분한 영양과 재생력을 주어서 재활이 빨리 이루어지게 후유증이 최소한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이 부분을 전공한 전문의입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가 있다면 상담 받아보시고 처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윤영준 원장이었습니다.